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OTT 플랫폼들의 신작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작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렇게 또 화상으로 연결을 하니까 또 새롭네요. 네. 혹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조금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살짝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요. 네, 딱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앞서서 방송에서 청취자 퀴즈 내드린 거 들으셨나요? 네. 네, 들었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 금융용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1번 의대 금리차, 2번 예대 금리차, 3번 공대 금리차 이렇게 했는데 정답 뭔지 아시겠죠? 어렵더라고요. 어렵나요? 제가 워낙 금융에 까막눈이어가지고 우리 편집장님은 어렵지만 혹시 전공이 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치외교학했습니다. 그래요? 예술대학 아니고요? 네, 예술대학은 아닙니다. 그러면 4대 금리차로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아마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편집장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플랫폼들 간의 이제 신작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오프닝을 했어요. 얼마나 치열한가요? 사실 2022년은 OTT 플랫폼 국내 전쟁이 시작됐다. 정말 제대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물론이고요. 예. 이 국산 OTT 플랫폼들도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투자하려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쩐의 전쟁이라고 했으면 쩐이 필요할 텐데 이게 네. 어디서 다 나나요? 사실 OTT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구독자들의 구독료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 다른 컨텐츠들은 내가 본 만큼 돈을 낸다면 이 OTT 플랫폼들은 그 플랫폼에서 생산하는 컨텐츠를 믿고 한 달에 월 정액제로 내기 때문에 구독자들의 구독료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것들을 다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투자해서 결국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2배 이상의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2배 이상의 많은 작품들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골라볼 수 있는 게 많아지긴 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여러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오리지널들이 많아지는 거면? 네, 한편으로는 그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OTT 플랫폼이 8개가 넘어가거든요. 올해 또 새로운 HBO Max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들도 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콘텐츠들 잘 골라 들으셨다가 이 플랫폼은 이번 달에는 한번 봐야겠다라고 골라서 좀 구독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유명한 해외 OTT 플랫폼인 그 땡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무려 한국 콘텐츠에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올해도 가장 먼저 그 자사의 라인업들을 정말 자랑하듯이 공개하면서 한국 그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지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여기 구독해서 한 달 보고 또 안 볼 때는 잠깐 끊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약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땡플릭스가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난해 좋은 작품들의 그 결과 때문일까요?
덕분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땡플릭스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컨텐츠를 내놓느냐가 단순히 한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의 흥행을 좌우하는 아주 큰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의 신드롬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사실 땡플릭스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특히 2021년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해외 탑 10에 오르는 성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예, 올해 땡플릭스는 한국 컨텐츠로 좀 전 세계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네.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이런 작품들 맞습니다. 발표할 거다. 네,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연말 연초가 되면 예.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메이저 극장 스튜디오에서 올해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극장에서 개봉합니다라고 라인업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그 어떤 플랫폼보다 땡플릭스가 가장 먼저 19일에 2022년의 라인업을 발표했는데요. 예. 무려 한국 컨텐츠가 25편입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1월 다 갔는데 거의 한 달에 2편 이상씩 공개가 되겠네요. 네, 작년하고 비교해도 10편 이상 늘어난 라인업이고요. 예. 그중에서 좀 가장 목전에 가까이 있는 작품은 이 작품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땡플릭스가 전 세계에 한국 좀비 컨텐츠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8일 날 이 좀비 바이러스가 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공개가 됩니다. 지난 1월에 나오셨을 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설명 듣고 굉장히 기대가 됐었거든요. 네, 이 작품은 사실 지금 예고편 수위를 살펴보면 순위를 땡플릭스가 내놓은 이후의 모든 라인업들 예고편 중에 가장 높은 예고편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야, 그만큼 기대가 많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 28일이면 당장 이번 딱 연휴 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에 극장에서 이 설 대작을 내놓는 것처럼 OTT 플랫폼에서도 이 설 연휴에 보실 수 있는 한국 컨텐츠를 내놓고 이제 시청자들을 좀 안방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작품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빵빵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김혜수 배우가 넷플릭스랑 처음 손을 잡은 그 소년 형사 합의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땡플릭스가 스페인에서 만든 OTT 드라마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종이의 집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를 이제 한국 배우들과 함께 한국판 버전으로 만든 종이의 집 시리즈도 이제 올해 그 OTT를 통해서 땡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이거 수위가 좀 있는 작품 아닌가요? 예, 종이의 집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범죄 스릴러 작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범죄 수위가 선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스페인 작품도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한국 버전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한편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리고 또 택배기사라는 작품은 이제 배우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희석 감독과 한동안 그 우리가 방송이나 영화에서 만나지 못했던 김우빈 배우가 다시 만나는 택배기사라는 작품도 땡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목이 택배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드라마 작품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리즈 작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후에도 한국 영화를 땡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드는 작품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어요. 영화까지. 그러니까 이제 땡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라는 그 장르가 소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작품 몇 가지만 좀 골라보자면 연상호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강수연 배우
그리고 음. 김현주 배우와 함께 만나는 SF 액션 블록버스터 정의라는 작품도 땡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예. 그 이외에도 뭐 모럴 센스, 카터, 서울 대작전, 블랙의 신부, 모범 가족, 뭐 연애 대전, 썸바디, 야차 뭐 이런 정말 많은 작품들이 네. 영화 작품들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땡플릭스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작품들이 많은데 야, 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편집장님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상호 감독이 여성 주인공들과 함께 보여줄 SF 블록버스터 정의라는 작품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정말 한국의 월드스타라는 이름을 처음 가지고 온 배우였죠. 강수연 배우가 예. OTT 플랫폼과 만나서 도대체 어떠한 새로운 변신을 보여줄 것인가 이 전 세계 관객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설경구 배우가 오랜만에 OTT 영화로 돌아오는 야차라는 작품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또 되네요. 특별히 기대를 해주시니까 이 작품들은 놓치지 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올해 공개되는 땡플릭스 작품들 좀 알아봤고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대선 관련 후보들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후보 측 이른바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7인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시각 윤석열 후보는 외교 안보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특히 안보는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늘고 있다면서 튼튼한 안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T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이 OTT로 대거 이동하는 첫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영화계의 중심 인물들이 OTT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첫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소식은 저도 좀 깜짝 놀라서 바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최민식 배우가요. 예. 디지땡 플러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카지노에 출연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최민식 배우는 사실 지금까지 영화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그렇죠. 배우고요. TV 드라마 출연은요. 97년, 98년에 방송됐던 사랑과 이별이라는 작품 이후에 무려 24년 만에 드라마라는 포맷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것이 OTT 플랫폼의 드라마라는 점이 정말 새롭죠. 진짜. 최민식 배우가 드라마에 나오는 건 제 기억상에는 없거든요. 네, 아마 드라마에서 최민식 배우를 만나는 게 난생 처음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드라마라는 것은 사실 이 캐릭터 중심으로 호흡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이 캐릭터의 매력이 정말 발휘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최민식 배우가 2시간 정도의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그 응축되어 있는 연기 이외에 드라마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관객을, 시청자를 어떻게 만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목도 카지노라고 하니까 네. 더 기대가 되고 또 다른 맞습니다. 배우나 감독이 있나요? 저는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 OTT로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셨는데 이분도 OTT 최초 도전입니다. 국내 OTT 땡빙의 오리지널 시리즈 욘더를요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합니다. 이준익 감독이 왕의 남자. 네, 왕의 남자 그리고 최근에 자산어보를 통해서 또 굉장히 크게 호평받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극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준익 감독님의 올해 그 땡빙 오리지널 시리즈 욘더는요 놀랍게도 SF 드라마입니다. 사극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한지민 배우와 신하균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 남자가 미지의 공간 욘더라는 곳에 초대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어. 6부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에요. 이 땡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한 3편, 4편 정도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내놓아서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한국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 드라마를 2배 넘게 9편에서 10편 정도 공개를 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익 감독의 욘너를 아주 큰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동안에는 야 이거는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기존 플랫폼들에서는 이 나의 그런 상상력이라던가 구상을 발휘할 수 없어라고 하다가 이제 OTT 같은 곳에서는 이걸 내가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이 OTT 플랫폼이 사실은 굉장히 좀 창작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공중파 드라마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거나 네. 아니면 2시간의 영화 속에 담기에는 조금 긴 이야기들을 OTT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크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OTT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또 꼽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큰 작품을 가지고 오는 감독님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영화 극한 직업으로 1,600만 관객을 돌파한 이병헌 감독님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것도 역시 그 한국산 OTT 플랫폼 땡차에서 공개되는 드라마 최종병기 앨리스의 각본과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벌어지는 학원물이에요. 이병헌 감독이 굉장히 젊은 세대에 통통 튀는 티키타카를 잘 보여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말맛을 이번에는 OTT 콘텐츠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고 근데 이렇게 OTT 시장에 진출하는 감독이나 배우 입장에서는 좀 낯설기도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좀 맞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최민식 배우라든지 설경구 배우 그리고 이준익, 이병헌 감독님 같은 경우는 OTT 플랫폼에서 만드는 콘텐츠는 처음인 경우죠. 그렇다 보니 이제 OTT의 화법, OTT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화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영화로 만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매회 시청자들을 다음 회로 이끌어가는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후킹하는 그 재미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결국은 콘텐츠의 본질은 재미 그 콘텐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OTT 플랫폼에서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 모두 살펴봤을 때 이제 한국 콘텐츠의 완성도 부분은 믿고 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소식 기다리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2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현지 시간으로 해외 매체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이제 공동 최고 경영자죠. 테드 사란도스가 오징어 게임 2의 제작을 공식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예, 사실은 뭐 안 만들어지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작품이었고 네. 황동혁 감독도 지난 21년 말에도 오징어 게임 2번째 이야기는 제작이 될 거다, 주인공이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땡플릭스가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 2는 당연히 만들어질 것이고 오징어 게임의 유니버스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속편뿐만이 아니라 스피노프라든지 프리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든 인물을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 오징어 게임 작품을 보고 나면 그 이후가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도 되게 궁금해지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세계관을 좀 확장하는 그런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456억 원이라는 엄청난 상금을 두고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456명의 참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심 인물인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이외에 주변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한국 콘텐츠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캐릭터가 다양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땡플릭스에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드라마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 2를 2022년에는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빨리는 안 만들어지겠죠? 2022년에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약간 시나리오와 기획 단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아마 촬영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점은 한 202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그때만 나오더라도 반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오징어 게임을 잇는 새로운 작품들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아마 편집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몇 가지 그 작품들 외에 기대를 거는 작품이 더 있다면요. 사실 오징어 게임을 잇는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보여줬던 그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완성도 높은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예. 단순히 서바이벌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삶을 담고 있으면서도 좀 인간의 선한 본성들을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저는 한국 시청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작품들이 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